저장 장치에 있어서, 컴퓨터 저장에 있어서 반도체 저장, 반도체에서 저장,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어떤 그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라든지 기타의 모든 저장 장치에 있어서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호의 입출력도 좌표 방식으로 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신호의 입출력도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하면은 저장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전 세계를 수천조분의 1, 수백조분의 1로 가로 세로를 쪼개고 1cm 단위로 또 5cm, 0.5cm도 많은 가로 세로 쪼개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하늘과 땅 밑으로도 좌표와 숫자로 가로 세로 쪼개서 표시합니다. 바닷속도 가능하고 우주도 가능합니다. 달, 화성도 가능하죠. 인공위성의 어떤 위치와 에 따라서 속도를 계산하거나 요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행체가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만들 때부터 좌표를 인식하고, 그 좌표는 그렇죠, 회사 나름대로 전 세계에서 공통적인 표준이 있어서 좌표를 짠다 할지라도, 그렇죠, 각 군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죠, 짤 수 있는 거죠. 군이라든지 각 회사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좌표를 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건물 아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를 레이저 측정기든 뭐가 든 전파를 쏘는 방식이든 측정을 가로 세로 높이까지 측정해서 좌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마그네틱 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파를 360도 자율주행 로봇에게 자율주행 360도 따가지고 사람 인식하는 것처럼 전후좌우를 구분하고 위험을 측정합니다. 앞으로는 군사 로봇이 전부 다 이렇게 360도로 도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공중까지 해서 360도를 넘어선 윗부분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행체에서는 밑에까지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것이 라이더 방식이 됐든 아니 그냥 일반 그러죠, 전파 방식 또는 적외선 방식이 됐든 간에 초음파 방식이 되든 간에 방식이 뭐가 되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전파를 360도 쏘는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물체를 인식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방어 기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움직이는 행동을 갖다가 상대방을 예측하기도 하고, 속도와 그에 따라서 안전하게 회피 기동을 하는 움직이는 그런 자율주행 로봇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게 만들고, 로봇 그 다음에 드론이나 비행체도 상대방 비행체 적기라든지 움직임을 예측하고 요격하거나 방어 기동을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거 날라오거나 같이 공격할 때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배도 그렇고요. 이것이 컴퓨터의 저장 장치로 이제 들어가게 되거나 컴퓨터의 반도체로 들어가게 되면 좌표 방식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개념은 그렇죠. 저장 장치가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나노 단위 또는 그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없이 저장을 하나하나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 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방식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저장 공간을 이렇게 하면 저장 밀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 입출력서는 제 방식을 통해 하는데, 사진이다, 동영상이다 그러면 100만 개도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몇만 개 단위나 또 몇천 개 단위 회사별로 해서 문자도 문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사진, 동영상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쪼개 가지고 작은 단위로 해서 한 군데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방대 여러 군데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정보가 이렇게 고용량 정보, 대용량 정보가 이렇게 한꺼번에 밀렸을 때
컴퓨터라든지 이렇게 그 처리 속도, 연산 속도 같은 거, 그다음에 저장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는 이런 부분들을,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 해결하고 발열이 안 생기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보 입출력선을 이론적으로 정보 입출력선을 동서남북으로 해서 저장 장치다 그러면 사방대 많이 둡니다. 이것이 이제 구리회선이 됐든 정보 입출력선이 구리회선 도로가 됐든 광섬유 도로가 됐든 그것은 제 방식입니다. 이걸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군데로 이쪽에 저장하기 위해서 그쪽이 막혀 있으면 우회의 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인간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지점을 가기 위해서 막혔다 그러면 다른 도로를 이용하고 골목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군데 저장을 하면 속도가 늦어지니까 수없이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저장을 하고 비밀 저장도 가능합니다. 작은 단위로 뭐 몇만 개 단위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렇게 잘라서 작게 분할해서 저장을 하면 비밀 저장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암호명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뭐 이렇게 파일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파일명을 각각 암호식으로 이렇게 뭐 보통 10,000개로 쪼갰다고 합시다. 사진과 동영상을. 그러면 똑같이 번호를 매길 수도 있지만 뭐 다른 방향으로, 어떤 것은 N178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거는 SX178, SX478, 458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일명을 다르게 한 개, 이렇게 같은 한 개의 사진이나 동영상 문서지만은 파일명을 각각 다르게 해서 호출하고 그것을 방식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비밀 저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파일명이 틀리거나 이러니까 애초부터 저장한 주체가 아닌, 처음부터는 저장한 주체, 저장을 할 때 어떤 자신이 어떻게 저장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에 따라서 정보를 추출할 때도 동일하게 파일명이 틀려도 부를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밀 저장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같은 사진과 동영상에 또는 문서에 파일을 할지라도 파일명을 각각 다 틀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비밀 저장이 가능하죠. 그러면 정보를 저장했던 컴퓨터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특별 저장이죠. 일반적인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장 장소에 저장하는데, 특별 저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에 저장한 것을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만 추출을 해낼 수 있고요. 정보를 다른 컴퓨터가 제 멋대로 정보를 가져가고자 해도 못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의 저장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면은 이렇게 정보선이 수없이 있죠. 정보의 고속도로, 이렇게 구리회선이 됐든 광섬유선이 됐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나의 선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제 방식은 좌표 방식으로 사다리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도로가 막히면 그쪽 도로에서 딜레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사다리, 인간이 골목길 타듯이 옆 차선을 옆 도로를 타듯이 이렇게 해서 사다리 타기식으로 옆 차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정보가 딜레이되면 옆으로 타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좌표 방식으로 가죠. 그것도 이거 하나하나는 다 좌표로 표시하고, 이 내부 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가로 세로로 쪼개서 그 부분을 저장 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다면 저장 밀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이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마 컴퓨터가 굉장히 CPU도 그렇고, CPU에서부터 GPU도 그렇고, 하드디스크도 그렇고, 정보 처리에 있어서 엄청나게 획기적인 속도와 또는 저장 용량에 있어서 증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SD 카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기타의 모든 외장 하드, 모든 형태의 컴퓨터 저장 장치가 전부 다 그렇게 좌표 방식으로 하면 좀
책을 갖다가 무질서하게 막 쌓아놓는 거하고 촘촘촘촘하게 정확하게 그 지점에 쌓아놓는 인문교환의 도서관에서 꺼내기도 좋고 많은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저장 자체를 그 가로 세로로 높이까지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보면 저장 장치가 평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면만 한 게 아니라 높이까지 계산해서 주변에 보면은 그 서랍이 그 선반 있잖아요. 선반을 갖다 이용을 하면 위에까지 많이 저장을 할 수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컴퓨터도 가로 세로 높이까지 계산해서 선반처럼 하나하나 좌표 어떤 숫자로 가로 세로 그러니까 지점을 표시하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문서 파일 같은 거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인터넷을 볼 때 구글을 보거나 이게 검색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신 이제 사진 방식으로 해서 원래는 이걸로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사진 방식으로 일정 구간을 탁탁탁탁 찍어서 그걸 하나의 문서 각종 문서를 이렇게 띄엄띄엄 해갖고 하나의 문서를 구성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동영상도 찍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부동산 이쪽으로 갖고 오고 사진 물론 저작권의 문제가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으로 저장한다면 상당히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못 갖다 쓰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꺼번에 사진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진 촬영식으로 찰칵찰칵 드래그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걸로 복사하는 방식이 아니고 찰칵찰칵 찍어가지고 하나의 문서 파일로 구성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파일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제가 이제 무술을 하지 않습니까? 무술 동영상도 올려놓는데 의학 동영상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학도 저도 정확히 알고 뭐 식품과 약초를 치료하는 방법을 특허를 10개를 했어요. 받지는 못했는데 치료는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치료되는데 저도 그걸로만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게 검증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치료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직접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법으로 불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부분을 12지장 기항인지 알았는데 12지장 기항이 아니라 그 안에 암덩어리 이거 명란젓 같은 것이 그렇죠. 응가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내가 화장실 변기 위에 있었으면 몰랐을 텐데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서 그걸 나도 모르게 했는데 명란젓 같은 것이 떼어져 나와서 서덩어리인가 내덩어리인가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서로 이렇게 막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핏줄이 이렇게 혈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이 좀 질겨요. 그래서 손으로 찢어서 봤더니 관에서 덩어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혈전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 검사는 안 했는데 응가를 통해서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치료를 제가 너무 빠르게 치료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거의 대부분을 치료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다면 엄청난 그 금액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계 아마 제약회사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세계 제약회사 파산입니다. 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공개한 부분이 있어서 치료 방법과 치료약들에 대해서 해결 방법에 그걸로 스스로 검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드라이기로 이렇게 피부병을 이렇게 좌우로 2200W짜리 전문가용 드라이기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열을 축적해서 피부병을 소멸하는 방법, 여드름이라든지 뭐 뾰루지, 종기 같은 것도 다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다른 것도 다 됩니다. 무좀 같은 거 이렇게 약간 진물 나오는 것도 이렇게 꾸덕꾸덕 마르고, 그다음에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 소다 이렇게 결합 70, 20, 10으로 해서 저도 이걸 완전을 오랫동안 해결 못하다가 결국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는데 결국엔 치료했습니다. 각종 피부병 이 두 가지 방법 이렇게 그거는 이게 충치균도 해결되더라고요. 충치균하고 안에 구내염
이게 뭐 잇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이게 볼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에도 했더니 다 해결되었어요. 중이염 같은 데도 면봉 넣어갖고 해도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문했다가도 제일 약한 피부 아닌 제 전혀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타구니 같은 데도 다 저는 클린한 상태고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나 싶습니다. 손살균 해도 좋고, 그냥 제가 스프레이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얼굴에다가도 바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좀 너무 좋아요. 얼굴에다가 발라가지고 좋더라고요. 약간 미백 효과도 있고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하나도 부작용 없습니다. 락스, 과산화수,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 70, 20, 10 프로테제는 딱 어떻게 정해서 제가 이게 그 뭐죠 딱 저울 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무술 동영상을 제가 가르친 거를 하는 지하격투기에서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장을 못 해놓고 제가 이렇게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지하격투기를 해서 검색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차라리 그냥 뭐 숫자 방식이든 뭐든 간에 동영상의 파일을 그냥 파일처럼, 파일명은 아니죠. 파일명은 아닌데 파일처럼 해서 숫자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동영상이 뭐 몇억 개는 수십억 개도 넘겠죠. 동영상 거 개수가 100억 개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일일이 파일명 어떻게 정할까요? 숫자로 하시면은 100억 개도 넘게 할 수 있어요. 숫자 방식으로. 뭐 이렇게 1 다시 1, 뭐 그다음 1 다시 1, 1 다시 2 다시 3, 1 다시 다시 2, 2 다시 1 다시 다시 3 이렇게 1 다시 4 이렇게 1 다시 다시 4 이렇게 해도 무한 창출. 그다음에 문자를 넣어서 n 다시 1, n 다시 n1 다시 1 이러면 숫자의 무한 창출이 가능합니다. n1 다시 2, n1 다시 1, n1 다시 2 무한 창출이 가능하다. 이걸로 이제 이렇게 동영상이 100억화가 되더라도 정확히 그 동영상을 파일명은 아닌데 파일명처럼 또 유튜브 구독자가 보면은 그게 파일명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기록을 해놓으면 20개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파일명을 전송을 하면 그 사람이 직접 유튜브에서 보면 돼요. 제가 일일이 다운받아가지고 그 사람께 보내주느니 그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파일명처럼 동영상에 이게 숫자 방식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걸 정해서 구독자나 이렇게 동영상 보는 사람이 쉽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거나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